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2일 수요일 KBS 원주방송국에서 보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저는 진행의 이은주입니다. 다행히 어제의 탁한 공기는 많이 해소된 모습입니다. 현재 우리 지역의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농도 모두 좋음에서 보통 수준을 회복했는데요. 오늘 하늘에 대체로 구름만 많은 무난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아침 최저 기온 4도에서 7도로 출발해 출근길 쌀쌀함이 감도는데요. 한낮에도 17도에 머물며 선선하겠습니다. 내일도 오늘과 비슷한 기온 분포 보이겠고요. 이번 주 별다른 비 소식 없을 전망입니다. 건조한 대기에 화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입니다. 봄철 산과 들로 산나물 채취하러 다니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독초를 산나물로 착각해 섭취하는 사례가 최근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6.25 전쟁을 겪은 어르신들의 기억을 그림책으로 제작하는 프로그램이 원주에서 진행 중인데요. 어떤 내용인지 리포터 코너에서 만나보고요. 끝으로 강원 영서 남부권 소식 차례로 만나보는 통신원 코너. 오늘은 횡성군 통신원과 연결해 보겠습니다. 4월 22일 수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의 뉴스입니다. 강원도가 고유가 피해 지원을 위해 단일 목적의 추가 경정 예산안을 편성합니다. 이는 올해 첫 추경으로 고유가 피해 지원금 200여억 원이 포함됐습니다. 추경안은 이달 23일 강원도 의회에 제출될 예정인데요. 강원도 의회는 이달 27일과 28일 임시회를 열고 추경안을 처리할 방침입니다. 제56주년 지구의 날을 맞아 강원도가 에너지 절약 캠페인을 벌입니다. 이에 따라 오늘 저녁 8시에 강원도 내 공공기관과 공동주택이 참여하는 소등 행사를 엽니다. 또 춘천 풍물시장 등 시군별 거점에서는 탄소 중립 실천 홍보 캠페인이 진행됩니다. 강원도교육청도 다음 달 1일까지 2주 동안 전 직원이 참여하는 점심시간 컴퓨터 끄기 운동을 펼칩니다. 영월군이 관광객 증가에 따라 동서강 정원 청룡포원 운영시간을 늘립니다. 운영시간은 기존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해서 오전 9시부터 밤 9시까지로 연장됩니다. 동서강 정원 청룡포원은 지난해 9월에 영월읍 방절리 일대에 개장한 정원 관광지입니다. 원주시 의회는 원주시 산업구조 고도화 기금 설치 조례안을 이번 임시회에서 심의합니다. 조례안은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를 첨단 산업 중심으로 개편하기 위한 포괄적 기업 지원 근거를 담고 있습니다. 특히 이를 위해 원주시가 5년 동안 250억 원 규모의 기금을 적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뉴스였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요즘처럼 실록이 짙어지는 계절이면 산나물 채취에 나서는 분들 많은데요. 하지만 산나물로 착각하고 독초를 섭취하는 사례도 해마다 반복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비슷하게 생겨서 구별이 쉽지 않은 만큼 조금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겠는데요. 자세한 내용 오늘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유범열 사무관과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사무관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실록이 나날이 푸르러지는 요즘인데 이맘때면 산나물 채취하러 다니는 분들 많으시죠. 자, 그런데 독초를 산나물로 착각해서 섭취하는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최근의 상황 어떻습니까?
네.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공받은 통계에 따르면 지난 21년부터 26년 3월 현재 약 6년간 94건의 소비자 신고가 있었고, 이 중 3월에서 5월에 신고된 건이 48건으로 전체 51%를 차지하는 등 봄철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네, 몸에 좋은 나물인 줄 알았다가 이제 응급실에 가는 상황들이 발생하고 있다는 건데, 자, 그렇다면 주로 어떤 식물들이 신고 사례로 접수되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더덕, 두릅, 미나리, 원추리 등 신고 사례가 접수되고 있으며, 참고로 신고 사례가 특히 봄철에 많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꽃이 피기 전에 잎 또는 뿌리만으로 산나물과 독초를 구별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네, 뭐 잎이나 뿌리 모양은 사실 뭐 식물마다 비슷비슷하게 생겨서 전문가가 아니면 알아보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은데, 뭐 독초마다 증상은 조금씩 다르겠지만, 그럼 섭취를 했을 때 보통 어떤 증상이 나타나고 또 이런 경우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도 알려주시죠. 네. 독초 섭취 후 사람에 따라 복통, 구토 등 증상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만일 증상이 발생되면 반드시 병원을 방문해야 하며, 이때 남은 독초를 함께 가져가는 것이 정확한 진단과 치료에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뭐 사실 뭐 그냥 구토 정도, 복통 정도야 하고 내가 체했나 보다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독초 섭취 후에 나타나는 증상일 수 있는 만큼 이상 증세가 느껴지면 반드시 바로 병원에 방문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싶고요. 뭐 사실은 뭐 야생식물을 확인되지 않은 거는 먹지 않는 게 가장 방법이고 중요한 부분이겠습니다만, 실제로는 구별이 쉽지 않고, 그렇다고 우리가 산나물을 채취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인 분들이 많이 계신데, 그러면 혼동하기 쉬운 산나물과 독초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흔히 먹는 산나물부터 짚어주실까요? 네. 산나물인 두릅나무와 독초인 북나무는 어린 순으로 구별이 쉽지 않습니다. 두릅나무의 가장 큰 특징은 줄기에 가시가 있고, 줄기에 남아있는 잎이 떨어진 자국인 엽은 줄기에 반쯤 감싼 C자 형태이나, 독초인 북나무의 줄기에는 가시가 없고 줄기에 남아있는 엽은 U자 형태입니다. 윗과 땅 속 비늘줄기가 달걀 모양으로 유사한 산나물 달래와 독초 산자구가 있는데요. 산자구는 비늘줄기의 지름이 3cm 정도로 크지만, 달래는 비늘줄기 지름이 1cm로 작고 특유의 두취향을 갖는 것이 특징입니다. 쌉싸름한 맛이 특징인 곰치와 독초인 동이나물은 5인 혼동할 수 있는 대표적 사례인데요. 곰치는 향이 좋으면서 잎이 부드럽고 강택이 없으며 날카로운 톱니를 가지고 있는 반면, 동이나물은 향이 없고 잎이 가장자리에 둔한 톱니가 있습니다. 네, 두릅나무나 달래나 곰취나 우리가 봄에 마음껏 즐길 수 있는 그런 대표적인 산나물인 만큼 이제 비슷해 보이는 독초와 구분하는 법을 설명해 주셨는데, 사실 그런데 이렇게 들어도요, 전문가가 아닌 이상 뭐 C자 형태, U자 형태, 우리가 이런 부분을 하나하나 확인하면서 채취하기가 또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겉모양만 봐서는 구별이 어려울 것 같은데, 혹시 냄새로 구분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네. 미나리와 비슷한 독초인 동미나리와 산나물 조노와 비슷한 나도동미나리, 쑥과 유사한 산괴물 주머니는 비비거나 상처를 내면 화학물질 또는 불쾌한 냄새가 나는 것이 또 특징입니다. 미나리와 쑥은 우리가 또 금방 향을 알아챌 수 있는 대표적인 향긋한 산나물인데, 비슷한 독초의 경우에는 불쾌한 냄새가 난다는 말씀이시죠.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모양을 조금 더 유심히 살펴보면 이거는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구별이 가능하다 하는 식물들도 있을까요? 네, 모양을 구별할 수 있는 식물로는 이제 원추리, 더덕, 우산나물, 명이나물로 불리우는 산마늘 등이 있습니다. 네. 먼저 산나물 원추리와 유사한 독초는 요로입니다. 원추리는 잎에 털과 주름이 없는데, 요로는 털이 있고 잎맥에 따라 깊은 주름이 있습니다.
또 더덕과 유사한 독초인 미국 자리공이 있는데 더덕의 뿌리는 도라지, 인삼과 비슷하며 알싸하고 독특한 향이 나고 가로로 주름져 있습니다. 반대로 미국 자리공의 뿌리는 주름지지 않고 매끈하며 굵은 뿌리에는 자주색의 줄기가 나오고 향기가 나지 않습니다. 우산나물은 잎이 깊게 2열로 갈라져 있으며 가장자리가 잘게 갈라진 반면 독초인 삿갓나물은 줄기 끝에 잎 가장자리가 갈라지지 않는 것이 특징입니다. 명이나물은 박새 또는 은방울꽃이라는 독초와 오인하기 쉽습니다. 명이나물은 마늘향이 짙게 나고 잎끝이 뭉툭하게 생겨서 한 줄기에 두세 장의 잎이 달리는 반면 독초인 박새는 잎이 여러 장 촘촘히 어긋나게 달려있고 주름이 뚜렷한 것이 특징입니다. 또 독초인 은방울꽃도 유사한데 잎이 길고 뾰족하게 생겼으며 향이 없습니다. 참고로 봄나물인 원추리에는 구토 등의 증상을 일으키는 콜히친이라는 성분이 있는데요. 이 성분은 원추리가 성장할수록 강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반드시 어린 잎만 충분히 익혀서 섭취해야 합니다. 네, 와, 나물별로 종류별로 세세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이렇게 들어볼수록 정말 헷갈릴 수밖에 없는 식물들이 많은 것 같은데 혹시 관심 있는 분들이 더 자세히 관련 내용을 확인해보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안내해 주시죠. 네. 우선 비교 사진과 함께 상세한 특징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누리집 그리고 유튜브와 산림청 국립수목원 연구 간행물 등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식품안전나라 누리집 그리고 관련 유튜브 그리고 산림청 국립수목원 연구 간행물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네. 저도 사실 이 방송 전에 잠깐 시간을 내서 식약처 SNS에 올라온 영상들을 좀 살펴봤는데요. 오늘 함께 나눈 이야기 이외에도 재미있고 유익한 정보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좀 평소에 관심 있는 분들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럼 이 밖에 이 시간에 추가로 안내해 주실 만한 내용이 있다면 전해 주실까요? 네. 맞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누리집 유튜브를 통해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처럼 먹기 전 잠깐 진짜 산나물 맞아요? 봄나물 제대로 먹는 법이 있나 봄 등 봄나물을 제대로 섭취하는 해석하는 방법 및 고사리, 두릅 등 올바른 조리법 등을 알기 쉽고 다양한 내용으로 제공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사실 재미보다는 유익함이 있는 콘텐츠라는 생각을 했는데 제목을 아주 매력 넘치게 잡아주셔서 많은 분들이 관심 있게 볼 것 같습니다. 먹기 전 잠깐 진짜 산나물 맞아요. 그리고 봄나물 제대로 먹는 법이 있나 봄 이렇게 또 운율을 살려주셨는데 꼭 이제 특히 농사 지시는 분들이나 어쨌든 임업, 다양한 분야에 관심 있는 분들 봄에는 나물 채취 꼭 전문가가 아니어도 많은 분들이 하는 만큼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봄철 산나물 채취 즐기시는 분들 많으신데 끝으로 당부 말씀 한 번 더 부탁드립니다. 네, 봄철에는 전문가들도 산나물과 독초를 구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채취하지 않는 것이 독초 섭취를 피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또한 식용 가능한 산나물도 올바른 조리 방법을 확인하고 섭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자칫하면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만큼 확인되지 않은 산나물은 섭취하지 않는 것이 가장 안전하겠죠. 모쪼록 입맛도 지키고 건강도 지키는 안전한 봄날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사무관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유범열 사무관과 함께했습니다. KBS 원주방송국이 유튜브 다시 듣기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매일 아침 강원 영서남부권의 뉴스와 정보를 전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는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8시 45분 지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이야기가 그림책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림책 활동 덕분인데요. 이번 우리도 그림책 6기 과정에서는 전쟁이라는 아픈 역사를 겪은 국가유공자 어르신 10분이 기억을 그림책에 담아내고 있다고 합니다. 관련 내용 추인혜 리포터와 알아보죠.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전쟁을 겪은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책으로 만드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어떤 취지로 마련된 걸까요? 네, 이 우리도 그림책은 시민들의 삶의 기록과 이야기를 시민들이 직접 하얀 종이 위에 그림책으로 담아내고 책으로 출판하는 밥상공동체 종합사회복지관이 기획한 사업인데요. 이번 6기 활동은 조금 더 특별합니다. 기억으로 있는 호국이라는 부제로 이번 활동은 한국보건복지의료공단의 후원을 받아서 그림책 도시 원주시와도 함께 진행하고 있는데요. 네. 전쟁을 겪었던 어르신들이 가슴속에 묻어든 이야기들을 그림책에 담는 과정입니다. 어르신들에게는 삶이 책이 될 수 있다는 자긍심을 되새기고 또 이 책의 출판을 통해서 우리 지역사회에는 잊혀져가는 호국 정신을 되새기면서 세대 간의 마음을 잇는 게 가장 큰 목적인데요. 네. 지난 3월에 오리엔테이션을 시작으로 매주 화요일마다 어르신들이 모여서 작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6월까지 총 12회에 걸쳐서 그림책이 완성되는데요. 현장에서 어르신을 만나뵀는데 월남전에 참전했던 기억부터 6.25 전쟁의 아픈 기억까지 영화 같은 이야기들을 쏟아내셨습니다. 그 과정을 책으로 만들 기회가 있다는 게 참 감사하고 또 보람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신은균 어르신의 떨리는 목소리 직접 들어보시죠. 사망자들이 한 5천 명 가까이 되는 그런 게 그 마음이 아프지 사실은. 그래서 지금 거기 살아오면서 또 이런 기회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좋은 일이다 이래서 보탬이 되는 것 같아. 부대에서 생활하다가 60년대 70년대에 월남 파병을 하고 그랬는데 처음에는 이제 강제로 갔지 막 그냥. 그런데 그 다음부터는 차출을 당해서 가는데 옆에 있는 전우가 자꾸 울더라고. 그래서 왜 그러냐 그러니까 2대 독자인데 자기가 월남 차출이 돼서 가면 다 그때 다 죽는 줄 알았으니까 야 그러면 내가 아들이 많으니까 내가 네 대신 갈게 이랬는데 그랬는데도 마음이 이상하게 가고 싶은 거예요. 산부들은 부산에서 출발했는데 거기 한 배가 커서 한 5천 명 정도 이제 다시 가는 거예요. 다 가면서 막 울고 불고 가면서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나라라는 걸 다 직감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게 성공적으로 내 그림책 자서전이 되면은 여러 권을 발간해가지고 친구들이나 가족들한테 나눠주려고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제가. 어르신의 마음이 고스란히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어르신들은 그럼 어떤 이야기를 그림책에 담고 계신가요? 네, 신체 검사에서 떨어져서 군대를 가지 않아도 됐지만 나라를 지키겠다는 일념으로 몇 번의 시도 끝에 군에 입대하고 그리고 전우를 대신해서 월남 파병을 자처했던 그 절박하고도 당당했던 순간들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계셨는데요. 네. 부산에서 출발해서 배에서 모두 눈물을 흘리던 순간 또 수많은 동료들을 다시 만날 수 없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르신들의 용기와 또 그 마음을 감히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로 고귀하고 뭉클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각자의 기억들을 용기 있게 고백하고 그림책에 담아냈는데요. 네. 이 그림책 도시에서 파견된 강사 선생님들과 함께 이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그림책들은 6월 초 마지막 수업 때 양장본으로 제본돼서 세상에 나오게 되는데요. 밥상공동체 종합사회복지관 김단을 사회복지사 이야기 들어보시죠. 어르신들께는 지난 삶을 긍정하고 치유하는 아주 특별한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성껏 만든 그림책들을 지역 도서관에 기증하여 누구나 읽어볼 수 있게 하고 온라인 채널에도 게시하여 전 국민이 어르신들의 삶의 지혜를 언제든 접할 수 있도록 기록을 널리 공유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번에 참여하시는 어르신들의 그림책에는 단순히 과거의 전쟁 기록만 담겨 있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 속에는 모진 세월을 딛고 일어선 한 개인의 강인한 삶의 의지와 우리 후손들에게 전하고 싶은 따뜻한 지혜가 고스란히 녹아 있습니다. 어르신들의 용기 있는 고백이 담긴 이 책들이 우리 지역사회에 따뜻한 위로와 깊은 울림을 주는 소중한 선물이 되길 바랍니다. 주민 여러분께서도 곧 세상에 나올 어르신들의 귀한 이야기에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신 우리 어르신들께 따뜻한 응원의 박수를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정성껏 만들어진 그림책들을 시민들이 만나볼 수 있다고요. 네, 어르신들의 고백과 이야기가 담긴 이 책은 호국보훈의 달을 기념해서 6월 25일 정식 출판 기념회를 열고 지역 주민들께 선보일 예정인데요. 단순히 또 이 책을 만드는 데 그치지 않고 이후에는 어르신들이 직접 유치원이나 초등학교를 방문해서 아이들에게 역사를 들려주는 낭독회도 계획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어르신들의 치열하고 또 용기 있는 삶의 이야기 6월 25일 출판 기념회에서 많은 분들이 함께 나누고 또 응원의 박수까지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어르신들의 생생한 기억이 잊히지 않는 소중한 유산으로 남기를 저도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의미 있는 소식 고맙습니다. 추인혜 리포터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8시 51분 지나고 있습니다. 각 지역 소식 들어보는 통신원 코너입니다. 오늘은 횡성군 소식 들어보죠. 김지은 횡성통신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첫 소식 바로 만나보죠. 횡성군이 주민들의 시선에서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하기 위한 참여형 행정에 나섰다고요.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네, 횡성군이 일상생활과 생업 현장에서 겪고 있는 각종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군민과 함께하는 2026년 횡성군 규제 개선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이번 공모전은 생활 속 불편사항을 발굴하고 개선사항을 제안함으로써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 혁신을 추진하기 위해 마련되었고요. 공모과제는 국민복지, 일상생활, 취업 일자리, 소상공인, 중소기업 지원, 신재생 에너지 등 국민생활 및 경제활동 전반에 관한 사항으로 생활 속 불편을 유발하는 각종 규제를 대상으로 합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번 규제 개선 아이디어 공모전을 통해서 어떤 효과를 좀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네, 공모전을 통해 발굴된 제안 중 자체 개선이 가능한 사항은 자치법규 개정 등을 통해 신속히 반영하고 법령 개정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부처에 건의하는 등 실질적인 규제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할 계획입니다. 관련해서 횡성군 기획예산 담당관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국민이 직접 발굴한 다양한 규제 개선 아이디어를 행정에 적극 반영해 국민 생활 편의 증진,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모 기간은 오는 5월 15일까지인데요. 횡성군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니 횡성군청 누리집에 게시된 제안 서식을 작성해 방문, 우편 또는 전자우편을 통해 제출하면 됩니다. 접수된 제안 중 우수 과제를 선정해 7월 중 시상할 예정이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참여형 행정으로 앞으로 더욱 변화될 국민들의 생활 편의 증진을 좀 기대해 보겠고요. 자, 횡성군 보건소가 영유아를 대상으로 요충증 검사를 실시한다는 소식도 있네요. 네, 횡성군 보건소는 관내 어린이집 및 유치원 영유아를 대상으로 요충 검사를 실시해 어린이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집단 생활에서의 감염 확산을 예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검사는 관내 어린이집 및 영유아 약 400명을 대상으로 5월 19일까지 실시하며 검사는 핀테이프를 이용한 항문 도발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네, 이 요충증 검사를 영유아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이유가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요충증은 집단 생활을 하는 영유아 사이에 감염률이 가장 높은 질환으로 감염 시 1차적으로 항문 주위의 가려움증, 피부 발적, 피부염 등이 나타나며 증상이 심해질 경우에는 2차적으로 세균 감염, 설사, 복통, 야뇨증 등을 동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요충증은 전파력이 매우 강해 어린이집 등 공동체 공간에서 쉽게 확산될 뿐만 아니라 함께 생활하는 가족에게도 전파될 위험이 커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이번 검사를 통해 요충 감염자를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를 유도함으로써 감염 확산을 예방할 수 있으며 감염으로 인한 가려움 및 수면 장애를 어린이들의 건강을 보호할 예정입니다. 네,
전파력이 매우 강하다고 해주셨는데 요충 감염은 이제 무엇보다도 조기에 발견해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니까요. 평소에 철저한 손 씻기와 같은 개인 위생 수칙도 잘 준수해 주시면서 이상 증상이 있을 경우에는 최대한 빠르게 병원을 찾아줘야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 끝으로 청정 횡성 산나물 장터 소식 전해주시죠. 네, 한국전문임업인협회 횡성군 협의회에서는 본격적인 산나물 출하 시기를 맞아 오는 23일까지 횡성군 산림조합 앞에서 청정 횡성 산나물을 판매하는 장터가 열립니다. 횡성군 임업인들이 직접 판매하는 봄나물은 두릅, 명이나물, 곰치 등 다양한 산채류가 있으며 특히나 고랭지의 큰 일교차와 청정 환경 지역 영향으로 향이 진하고 신선한 것이 일품입니다. 횡성군 산림 녹지 과장은 우리 임업인 분들이 이번 판매로 유가 폭등 등 어려운 환경에서도 많은 임산물을 판매하여 조금이나마 임업 농가 소득에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전했습니다. 이후 4월 28, 29일 서울 합정역, 5월 13일에는 서울 마포구 강원도민회관에서 우리 횡성군의 우수한 산나물을 판매하면서 홍보해 나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도 알찬 소식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지은 횡성군 SNS 서포터와 함께 횡성 소식 들어봤습니다. 최근 미국에서 진행된 연구에 따르면요. 설탕 섭취를 단 2주만 줄여도 눈에 띄는 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고 합니다. 얼굴에 붓기가 줄어들고 몸도 조금 더 가벼워질 수 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이 설탕에 적응된 입맛이 하루아침에 바뀌기란 참 어려운 일이죠. 단번에 끊을 수 없다면 식사 후에 잠시 시간을 내서 주변 산책에 나서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단 2분만 걸어도 걷지 않는 것보다 혈당 수치가 크게 개선된다고 하니까요. 건강한 생활을 위해서 일상 속에 작은 변화를 시도해보시면 어떨까 싶네요. 4월 22일 수요일에 전해드린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KBS 원주방송국은 표준 FM 97.1MHz로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기술 조원재, 구성 황진영, 진행의 이은주였습니다. 내일 뵙죠.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세요.